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 속에서 패션이 곧 정치였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프랑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사건은 단지 드레스 하나가 아니라 패션과 정치, 심지어 노예 무역까지 얽혀있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먼저 여기 보이는 두 그림을 보실까요? 같은 왕비지만 옷이 정말 다르죠? 왼쪽의 간소한 히미 드레스는 바로 슈미즈 드레스라고 불린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그냥 단순한 패션을 넘어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는 사실 아시나요? 슈미즈 드레스, 그 파격의 시작. 이 슈미즈 드레스는 린넨이라는 면 소재로 만들어져 가볍고 편했어요. 그런데 당시 프랑스 귀족들은 이런 드레스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마치 속옷 같았기 때문이죠. 귀족들의 화려한 실크 드레스와는 달리 너무 소박하고 간소해서 이걸 왕비가 입었다는 사실 자체가 전통에 대한 도전이자 모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 드레스 뒤에는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슈미즈 드레스의 원단인 명 코트는 사실 프랑스 내에서 쉽게 생산되지 않았어요. 당시 면 소재는 서인도 제도의 식민지에서 노예들에 의해 재배된 면화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서인도 제도에서 강제 노동으로 고통받았던 흑인 노예들이 주로 입었던 간단한 면 소재의 옷이 바로 이 슈미즈였어요. 즉, 이 옷 자체는 귀족 사회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노예 무역과 식민지 착취라는 어두운 역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였던 것이죠. 그 악의적 정치 공작의 표적이 되다. 당시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전의 시기였으며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고 왕실과 귀족층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슈미즈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고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마치 왕비가 일부러 서민인 척 위선적으로 행동하며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했죠. 이런 정치적 음모는 왕비의 이미지를 경박하고 사치스러운 여성으로 만들었고 여론은 삽시간에 그녀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왕실은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오른쪽 그림처럼 공식적이고 품위 있는 실크 드레스를 입은 새로운 초상화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영향.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중요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1. 귀족과 중산층 간의 사회적 긴장. 슈미즈 드레스는 왕실과 귀족층의 권위와 전통에 도전한 옷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식민지 노예무역과 연결된 소재. 서인도 제도의 면화 생산과 그곳의 노예들의 비극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럽 사회가 식민지 착취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3. 악의적인 정치적 음모. 정치 세력들이 이슈를 만들어 왕실을 공격하고 결국 프랑스 대혁명의 분위기까지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혁명 후 다시 돌아온 슈미즈 드레스의 부활. 그런데 놀랍게도 프랑스 혁명이 끝난 후 이 슈미즈 드레스는 새로운 형태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바로 나폴레옹의 부인이었던 조세핀 황후 때문이었죠. 조세핀 황후는 가볍고 편안한 슈미즈 소재를 이용해 엠파이어 스타일의 드레스 가슴 아래를 조이고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형태를 만들어 대유행을 이끌었습니다. 이 새로운 패션 스타일은 혁명 이후 신분제가 무너지고 보다 실용적이고 간편한 스타일을 원했던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결국 슈미즈 소재가 프랑스의 새로운 패션 흐름을 주도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의 교훈. 여러분, 패션 하나에도 사회적 갈등, 정치적 음모, 식민지 역사까지 얽혀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마리 앙투아네트의 슈미즈 드레스 사건은 단지 패션 논란을 넘어 시대의 아픔과 정치적 음모, 혁명이라는 역사적 전환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패션이 곧 정치다라는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리 앙투아네트는 정말 사치스러운 왕비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였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